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네, 우리 단도박이 선생 구독자 여러분, 그 연말연시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새벽에 26일이 됐네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이런저런 뭐 사건 사고도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말연시라면은 제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을 더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늦어지는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제가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과거에 빠져서 내 회복을 못하는 중독자와 가족 이야기, 특히나 부모님들은 그 죄책감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중독자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특히나 연령대가 어린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 정말 20대 중반까지도 얼마 살지 않았죠.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젊다는 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느끼는 좌절감은요. 자기가 어떠한 그 정점에 올랐을 때,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럼 그게 정점이에요. 그 기준 이하는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실패했거나 내가 빚이 많다거나 내 도박 문제가 친구들에게 알려져서 손절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좋았던 게 내 회복의 그 꼭지점이니까요. 글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는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점과 그거에 비교하면 이분들은 이 생은 끝났다는 거니까 더 막 나가는, 나는 이미 회복 불가능하니까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난 인생 끝났는데, 나 빚이 있다는데요. 이미 내 친구들은 저 앞에 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문제를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절망감이 크고 자존감이 약할까?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이 성향적으로 그렇게밖에는 이 문제를 해석 못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안 되는 거죠. 빚도요, 도박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돈을 좀 처음에 따고 잃고 하다가 빚이 많이 졌죠. 그런데 못 멈추는 이유가 뭐냐? 계속 실패하면서도 내가 최고로 많이 땄던 때가 내 본전인 거예요. 내 본전이 최고로 맞던, 내가 만약에 1억을 땄었어, 딴 돈이. 그럼 지금은 거꾸로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본전은 2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왔던 돈. 그때 그 돈을 땄던 걸 멈추지 못해서, 그 땄던 돈으로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땄던 돈으로 내가 사고 싶었던 걸 사지 못해서, 그러니까 빚만 없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해서 잃은 돈을 내려놓고 그거는 잃었다고 치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자. 그냥 급여를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하면서 빚을 갚아가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항상 내가 회복의 타이틀이라고 보고 있는 그 꼭지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젊은 친구들과 그런 친구들의 어떤 그 자기 파괴적인 낙심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 그 부모 상담을 하면요. 정말 희한하게 그 부모님들 역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책감에,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너무 많이 줬어. 넌 무조건 성공해라고, 올바르게 살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모임을 나오다 보면 그게 이제 자신의 문제였다고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얼마 살아보지 않았던 환경에서 이 친구들이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은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제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겠죠. 아까 전에 욕심이 많잖아요. 자기 욕심들이 많았던 친구들이니까요. 그런데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죠. 뭐가 문제였지? 어떻게 됐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돌아올 수 있을까? 이미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죠. 부모님이 반성하고 그렇게 이 친구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돌아올까요? 그것 때문에 도박 중독이 됐다고도 볼 수 없는 건데요. 도박 중독은 도박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부분,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큰 거니까 잘못 가르쳤다고 도박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도박에서 벗어나는 데 약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저희가 괜찮습니다, 부모님. 이제부터 그러니까 바꿔보죠. 이제부터 잘해보죠.
그런데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다 컸다며요. 이미 20살 이상 되면은 뇌가 다 완성됐으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며요. 바꿀 수 없는데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책감, 나 때문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는 거고요. 그 시간이 누구나 있는 가정인 건 맞는데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책감은요, 책임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그랬다면 좋아. 그러면 어떡할 건데. 게임이 하더라도요, 이번 판 끝나면 새 판을 짜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 그런데 부모가 그 생각을 못 하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새 판을 새롭게 그래 회복하면서 시작하자 다시 할 수 있어가 되겠냐고요. 제가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혹시나 어떤 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회복 탄력성으로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닥은 끝이 아닌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실패는 끝이야 라고. 그런데 또 실패를 하겠죠. 당연히 중독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겨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시스템으로 왔다는 것을 제가 이제 자녀와 부모를 상담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신다면 자, 다시 하면 돼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일부러 중독자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을 좋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많은 부분들이 그 여기를 와서 저를 만나고 또는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서 과도하게 그랬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이가 얘기했던 점을 들어보지 못했겠구나. 그래 미안하구나까지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중독에는 이런 말이가 있습니다. 중독자분들, 여러분들이 중독이 된 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누구나 중독자가 되게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지금부터 우리가 검사나 테스트를 통해서 도박 중독이라고 진단이 나온다면 이제부터는 내병이잖아요. 내병. 그러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어.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래서 내가 유전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래. 이거를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를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칠 방법이 없대. 중독을 누가 고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연히 저도 회복자고요. 수많은 회복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은 중독자가 있을 뿐이고 쉽지 않게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회복하는 건데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실패를 통해서 재발을 통해서 또는 나를 되돌아보는 것 자체의 자존감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그 패턴을 봤더니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낙심하고 계속 어쨌든 죄책감을 느끼는 게 착한 부모님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 당연히 그 자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도박은 재발이 필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실패와 어려운 병이니까 실패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겠죠. 제가 질병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지금 도박 중독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1336부터 저 단도박 이 선생도 하는 건 질병 모델의 개념으로 우리가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질병, 그러니까 나한테 온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병이 치료하다가 실패했다고 병원을 안 갑니까? 가봤자 못 고치네, 또 재발했네, 꼬맸는데 이것이 터졌네, 내가 부주의로. 그러면 꼬매봤자 사양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나갑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그래 어차피 고쳐지지도 못하는데 담배나 피다 죽어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 가서 꼬매고 또 터지면 또 꼬매고 암이 재발하면 또 항암하고 힘들지만 또 수술하고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항암을. 자, 이게 회복 탄력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그 상처나 두려움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고 강박적이 있다 보니까 삶을 되게 조심조심 열심히 아주 착실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다행히 부모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 실패가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면 자녀도 그 실패가 두려웠는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실패라니까요. 그 섹션이 끝난 거예요. 그 드라마 한 편이. 그러면 새 드라마 찍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방향을 바꾸거나 컬러를 바꿔서 찍으면 되잖아요. 그게 회복자고 단도박 이 선생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원효대사의 그 해골바가지 물을 먹었던 그 일화를 알고 계시죠? 생각이 바뀌면 썩은 물도 행복하게 마실 수 있는 게 우리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처럼, 그게 안 된다면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심리적인 검사를 하셔서 성격 테스트도 하시고요. 성격 심리 검사를 하셔가지고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의 힘,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얼마 살지도 않았던 그 친구들이 그 낙담과 자기 파괴적과 자기 비하와, 이게 제가 봤더니 이 어린 친구들이 성장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엘리트 과정을 겪고 싶어 하는 그 본인도, 부모도, 또는 환경도, 학군이 좋거나 경쟁 사회를 눈을 뜨면서 자연스럽게 접했던 친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한 번 밀리면 끝이다. 그렇죠. 뭐 좋지 않은 소문이 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절당하면 끝이다. 난 이 무리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끝이다. 스스로 다가갈 힘도 없고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양치기 소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짓말을 계속해서 그 마지막에는 진실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그분들 입장은 그러니까, 자, 목장을 옮기자는 거예요. 새 목장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양치기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목장에서 과거에 믿어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은 꼭 도박 중독자만 아니더라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부부의 결별, 그래서 자식이 받은 상처. 그러면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중독이라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실패를 겪는 일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일단 회복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더 부탁드려요.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빨리 죄책감이 책임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도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올바른 부모가 되는 게 뭐지? 라고 빨리 배우고 빨리 상담받아서 내 성향을 바꿔야지, 자꾸만 그 죄책감에 빠지셔서 헤매이다 보면 자녀는 자녀대로 떠내려가고 가정이 전부 다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자, 세월호 사건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큰 사건이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안 되는 그런 집안들은 그 자녀 한 명의 큰 사건으로 모든 가정이 파괴가 되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뭐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지금 있습니다. 해석하셔야 되고요. 도와드린다니까요. 단도박 이선생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만 가도 지금 저와 저의 이런 이야기를 동참해서 회복하고 있는, 10번 넘어지면 11번째 다시 일어나서 하시는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내 죄책감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그분들을 보고 따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단도박이 선생이 조금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다음 컨텐츠는 조금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